여러분 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2차 시는 요번에 2020년도 아직 2021년도는 아니고 서피스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수상작인데 시각에 접목된 건 없고 공간, 인테리어 그쪽에 포커스 맞춰진 수상작 발표한 게 있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피스 디자인의 관점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 어떤 형체가 있는 표면의 질감, 패턴.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텍스타일 쪽으로 해가지고 섬유 쪽으로도 봤었고 시각 쪽으로도 봤었고 제품 쪽으로도 봤었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봤고 건축 쪽으로도 봤었고 다양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서피스 디자인의 그 우수함을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상업용 건물 내부 인테리어에서 상을 받은 네, 공간이라고 해요.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특이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단면 이런 데는 되게 그냥 단적으로인데 이 부분 부분을 보면 질감적인 표현이나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썼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음, 조직 직조로 된 왕골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된 조형물처럼 비슷하게 생긴 걸로 천정을 표현했고 여기도 보면은 약간 웨이브가 젖어 있는 거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고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적용된 건 아니지만 또 인테리어 내부 안에서 전반적인 골고루 서피스 디자인이 잘 적용되었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상업 건물 인테리어 이제 같이 후보작으로 올랐던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역시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이 어떤 한 부분의 포커스가 마치 아니라 바닥면, 천정면 이런 데 보면 자 시각에서 패턴이 아니라 이거는 공간에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조명과 이 조형적인 조화로움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걸로 간주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바닥면에 약간 이런 엠보감이 느끼는 텍스처, 질감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네, 이것도 후보작에 올랐던 그러니까 본상 수상은 얘가 있고요. 후보작에 올랐던 사례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는 공간 같으세요? 뭐 하는 공간 같으세요? 이거 치과병원이라고 해요. 치과 여기 딱 보면 대강 느낄 수 있죠. 이제 카운터고 여기는 뭐 되게 휴게실? 휴게실이 아니라 어 약간 로비 있잖아요. 로비. 근데 이 벽면 여기는 아예 단적으로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부분 부분 서피스 디자인의 어떤 측면적인 걸 강조했다면 여기는 한쪽 면을 아주 단적으로 이 도자기 느낌이 나는 이런 디자인 모티브를 활용해서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마치 이빨 치아의 어떤 부분을 형상화한 느낌도 들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디자이너가 컨셉을 잡고 한 거겠죠. 이빨들의 어떤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릇처럼 쉐입이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보면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판판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이렇게 웨이브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예, 수상작인데 우승은 아니죠. 우승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참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병원이 이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썩 공포감이 치과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상업용 외관에서 이제 상을 받은 건데 자 이게 뭐가요?
자, 우리가 모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창문이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냥 다 벽돌 처리돼서 요거 뒤에 거 볼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이겠죠. 이제 외국의 스타일들은 조금 다르긴 해도. 근데 전면, 여기 이 창문의 격자 자체가 서피스 디자인인 거죠. 이게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밤에 조명까지 들어갔을 때 모습을 연상하고 예측해서 전면 유리로, 그리고 이 그 창문 비례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여기는 개폐 열리는 부분 같아요. 나머지는 안 열리고, 열리는 부분이 좀 더 볼드한 프레임으로 처리된 것도 전체 패턴 디자인을 고려하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작품이라고 해요. 런던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랑 마찬가지겠죠. 이 건물, 아이고, 이 건물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 다음에 색감과의 종합, 그리고 이것 자체가 패턴을 이루었죠. 이건 정말, 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고민한 흔적이고, 이 빛과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면적의 좁고 넓음, 다 고려해서 만든 그런 작업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서피스 디자인이죠. 건물에 적용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휴양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수상작에 올랐대요. 근데 자연과 하나됨, 어우러짐, 어떤 게 서피스 디자인이 됐다는 거지? 근데 우선 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건 물론 당연히 여기 표면 그 스파 풀이죠. 풀에 이런 타일이 예사롭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죠. 그리고 색감이며 여기 들어간 일부 패턴이 이 자연 전체와 어우러짐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우수히 평가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우수하다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글은 없이, 이건 우리가 함께 보고 느껴보자는 차원이에요. 제가 내지기론 그래요. 제가 많이 그 심사위원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구나라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 일체감이 되는 조화로움도 참 좋았고, 그리고 되게 뻔한 그런 그 구조는 그 어떤 유명한 휴양지에서 구조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건 아니지만 부분 신경을 쓴 그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건물 이제 외관인데, 상업용으로 쓰는 건물 외관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과 어떠세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이거 다 이제 미국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떠신가요? 뭐 아주 이렇게 부분으로 들어가는 곳에도 되게 섬세한 그 패턴이 적용됐어요. 그리고 이 벽돌과 이 부분 표면에 그 들어간 디자인들이 적절하게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나면서도 전체 패턴이 되게 평범한 듯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인테리어라고 해요. 이게 주택의 어떤 그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천정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짓는다는 건 상받을만 하죠. 구조적으로도 특이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쪽 면에서도 이 면으로 단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마치 그 우리나라나 외국의 지붕에서 보여지는 그 지붕 어 패턴 그 느낌으로 내부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 보면 네, 이게 주택 인테리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전 잘 안 하죠, 이 정도는. 어렵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이것도 주택 인테리어에서 이제 어, 네, 수상작을 했던 건데 이거는 정말 평범한 되게 그 독특할 거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걸 보고선 여기 이제 요 벽면에 사용한 이 우드의 어떤 질감하고 어떤 그 패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패턴이 그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 라고 한참 저도 쳐다봤어요. 그런데 주택 인테리어잖아요. 주택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게 그러나 어, 분명히 다른 집들과는 다른 벽난로도 조금 디자인이 다를 뿐더러 그리고 그 벽난로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한쪽 벽면이 조화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상업용 공간이 아닌 주택은 굉장히 좀 따뜻해야 되고 친밀감이 느껴져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면에 있어서 한쪽 벽을 이렇게 처리한 거는 음, 심사위원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어요. 계속 또 지켜보면 그래 되게 무신경하고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거나 그냥 뭐 우드를 세로로 세우거나 뭐 세로로 디자인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아주 요 색감이 벽난로와도 매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고풍스럽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상반되죠. 여기서 있는 분위기하고 물론 그에 따른 인테리어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의 그 선호도랑 전체 디자인의 어떤 그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수납 공간의 벽면 이게 표면을 되게 단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평면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엠보 처리를 해서 어, 지루하지 않게 화이트로 표현을 해줄 때 지루하지 않게 이쪽 벽면이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택용으로 적용된 서피스 디자인을 보면서 처음에는 딱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지 하고 계속 보면 아, 저런 디테일함을 우수하게 평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참 음, 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공공 어떤 기관의 외부인데 여기 사람을 보니까 이게 위에서 찍은 면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닥면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서피스 디자인의 이 확장된 범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자인함에 있어서 음, 아, 되게 그 디자이너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기획한 사람이 의도한 바가 있었구나. 미로 같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조화로움이 나쁘지 않았고, 분명히 일반적인 그 보도블록 시공보다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건물과 바닥면과 이 모든 것에 일체감과 조화로움을 해서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도 공공외관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대학. 어떠신가요? 이거 안에서도 패턴이 보이시죠,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또 여기서 경사도를 주면서 이 각 꺾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로 인해서 같은 벽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톤은 달리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이 이거는 저도 되게 잘했구나, 잘 됐구나. 야, 이런 디테일함이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딱 떨어지게 시공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전체 하나의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섬세함이 보여. 여기 이 부분들이 마치 다 빗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잖아요. 벽돌의 각도를 달리해서 시공한 건데 그래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대학교가 경희대 수원캠이 그 전 세계 몇 위에 오르고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캠퍼스가 예쁘다고 한다고 해요. 예쁘긴 해요. 근데 거긴 되게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그런 건물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과 함께 넝쿨 담장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담쟁이가. 근데 그 학교를 빼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보면 이런 정도의 신경을 써서 짓는 학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예대나 건축공학도들이 공부하는 공간은 좀 이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어워드 그 어떤 그 상들을 받은 작품들은 어떤지 말 그대로 요번에 보여드린 거는 그 건물 인테리어 내부 실외 실내 부분이었는데 뭐 그냥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이렇게 빠르게 촉감에 대해서 간간히 그러니까 패턴이나 표면의 어떤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오고 촉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조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2차 시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얼마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서피스 디자인이 형태가 있는 사물의 표면이나 표면의 패턴이나 촉감, 텍스처를 표현하고 연구하는 게 서피스 디자인이라며. 그럼 도대체 그 촉감이라는 건 뭐지? 이거는 그 유명한 그 파나소닉 있잖아요. 젤 리모콘이라고 해요. 전 만져보진 못했어요. 모르죠.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젤 사용을 했으니 소재를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리고 그냥 딱 봐도 시각적으로도 이 촉감은 어떨까 말캉말캉할 것 같은 그걸 형용사로 표현하려면 말캉말캉 부드러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젤리 같은 느낌의 리모컨.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딱딱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재로만 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리모컨을 이렇게 젤 타입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신선했어요. 이게 바로 촉감이죠. 자, 이거는 후카사 나오토의 이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이 후카사 나오토라는 디자이너는 여러분이 무인양품이 다 하라켄야가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무인양품에서 유명한 왜 CD 플레이어 보신 적 있을 거야. 벽면에 걸어놓는 CD 플레이어.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그 디자이너가 만든 10년이 훨씬 넘고 20년이 다 돼가는 그 주스 있잖아요. 바나나 주스, 키위 주스, 딸기 주스에 패키지를 제안한 거예요. 어떠세요?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아, 그래, 맞아. 어쩜 가장 정답적인 것 같은데 그동안 안 거부해왔던 것들? 뻔할 것 같아서 안 한 것들? 왜 이런 시도와 접근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바나나 우유 패키지는 노란색이고 딸기 우유 패키지는 빨간색이다. 그렇지만 잠깐만 생각을 비틀어 보자. 정말 바나나에 빨대를 꽂고 마신다면 이런 이런 상큼한 상상력을 후카사와 나오토가 보여줬다. 소재는 일반적인 테트라 박스라고 해요. 키위 주스 패키지에 털뭉치를 인쇄한 섬유를 붙였다고요. 물론 이 제품은 프로모션 그리고 디자인 어떤 제안 작품으로 나왔지 음, 이게 상품화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바나나 우유 이거를 얼마에 받을 수 보통 바나나 우유가 500원이라면 이건 얼마를 받겠어요? 기업에서 적용을 못 하겠죠. 하지만 디자이너라면 이런 상상력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져지는 촉감, 보여지는 시각적 즐거움, 직관적인 표현, 흥미로움, 재밌는 느낌. 이게 다 동시에 어,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조건 충족이 되어지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아, 그래. 그냥 그 어떤 타이포가 없어도 돼. 이건 딸기 우유잖아. 이런 느낌. 자, 이거는 이걸 이렇게 이런 걸 서치해서 여러분을 보여드리다 보니 참 일본 작가, 일본 디자이너들 꽤 많았어요. 제가 일본 디자이너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그 병원이에요. 병원. 어떤 병원이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 그 우메다에 있는 우메다 병원인데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 병원이에요. 하라켄야가 디자인을 했고요. 뭐가 이게 무슨 질감을 얘기하고 촉감을 얘기할 때 이걸 보여주지?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모든 사인 시스템, 여기는 층별 사인, 화장실, 우리 층별 여기 2층입니다. 여기 3층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사이니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 어머. 보통, 어, 아크릴, 아니면 뭐 스테인레스, 그런 표면에, 어, 작업이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천이에요, 천. 다 천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 산부인과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러 올 수도 있고 소아과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긴장감에 대한 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흰색의 양말 같이 생긴 시우개로 이 층수를 표현하고 이 사인 시스템을 표현함에 따라 이게 다 천인데 분명히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오염된 상태로 만약 그 병원에 계속 그 청결하게 세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더럽고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청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 사인 시스템 2000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 가지고 계속 교체해가면 쓸 거 아니에요. 청결함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보단 어때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촉감이죠. 천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감싸 안아주고 포근하고 따뜻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파격적이었다는 거죠. 사인 시스템을 천으로? 이게 가능해?
근데 그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양말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이렇게 양말하고 같이 비교해서 표현을 해놨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자 화장실이에요. 모든 사인 시스템에 표현돼야 될 걸 다 표현했어요. 자국어, 영어, 그 다음에 픽토그램 여자, 장애우 표시까지 같이 하는. 우메다 병원은 산부인인 만큼 임산부 여성들이 느끼기에 이곳이 청결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하얀 사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장감을 주고 하얀 공간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아까 이거는 그 하라켄야가 한 이야기예요. 신뢰감을 준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아, 여긴 청결하고 이 깨끗한 하얀색을 유지한다는 건 보통의 청결함은 아닐 거야라는 믿음이 간다는 거죠. 디자인은 오감이다. 소비자의 군침을 돌게 하라. 이 햅틱 이론의 대가 하라켄야. 휴대폰 햅틱이 아니에요. 진정한 햅틱 디자인이란 촉감이라는 뜻의 햅틱, 색깔과 형태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의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인간은 아주 섬세한 감각의 다발로서 이 감각을 활용해서 세상을 새롭고 느끼고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햅틱 이론이에요. 오감을 충족시키자는 인간의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귀로 듣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은 오감이다. 가보고 싶죠. 전 못 가봤어요. 일본은 자주 갔는데 이 우메다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촉각을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로 포함한 것이 햅틱 이론의 접점인데요. 디자인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돌을 던진 파문과도 같았던 거죠. 특히 사인 시스템이라는 게 보는 거였는데, 아니 저거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차가운 그 쇳덩어리의 느낌, 플라스틱의 느낌, 유리의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천의 느낌? 파격적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하라켄야의 시각물을 보실게요.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책자들, 브로셔들, 하라켄야가 맡은 부분이었는데 흑백으로 처리됐지만 이걸 화이트를 강조하게 해서 흑백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중간에 레드와 골드를 사용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설원 속 발자국을 남기듯 눈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나면 이렇게 발자국에 깊이가 파이잖아요. 이렇게 압을 줘서 후가공으로 처리를 했는데 동계올림픽이란 느낌은 확실하죠. 이게 아마 하계올림픽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이게 바로 촉감이에요. 인쇄, 우리 이따가 이 얘기 한번 할 건데 인쇄를 통해서 인쇄와 어우러짐을 해서 촉감, 텍스처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질감과 촉감을. 자, 1번 거 보여드리는 구매 계속. 이거 서점이에요, 서점. 앞에선 미국 것만 봤잖아요. 미국 디자인 어워드, 서피스 디자인 어워드.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유명한 작가들의 디자인을 한 것들이니까 보는 거죠. 이 벽면의 질감이 마치 시실렛이 직조의 질감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는 완벽한 서피스 디자인이죠. 3차 시에 계속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